운동 마찰 계수가 각각 뮤케인 수평면과 경사면상에 질량이 M한, M2인 두 개의 물체가 있고 이 두 개의 물체는 그림에서와 같이 도르래를 통해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M한은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질량이 M2인 물체는 경사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M한과 M2가 이렇게 움직일 때 줄은 도르래 표면에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도르래를 회전시킵니다. M1과 M2가 도르래를 회전시키면서 움직일 때 M1과 M2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 그리고 줄에서의 장력의 크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면 질량이 M안인 물체와 도르래는 이 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죠. 도르래가 줄을 통해서 질량이 M안인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질량이 M안인 물체도 도르래를 줄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줄의 질량을 무시하게 되면 이 두 힘의 크기 똑같죠. 비슷하게 도르래와 질량이 M2인 물체는 이 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질량이 M2인 물체가 줄을 통해서 도르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도르래도 줄을 통해서 질량이 M2인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의 질량을 무시하게 되면 이 두 힘의 크기, 장력의 크기 똑같죠. 근데 도르래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줄의 이 부분에서의 장력의 크기와 줄의 이 부분에서의 장력의 크기가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장력의 크기가 같으면 도르래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의 이 부분에서 장력의 크기를 T1, 줄의 이 부분에서 장력의 크기를 T2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M1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M2가 경사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도르래가 어떻게 회전해야 되냐면 이렇게 회전해야 되죠. 이 말은 T2의 크기가 T1의 크기보다 더 커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M1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 M1 일단 중력받겠죠. 그리고 수평면으로부터 수직 강력 받을 겁니다. 그리고 수평면으로부터 운동 마찰력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M2 중력받을 겁니다. 그리고 경사면으로부터 수직 강력 받을 거고, 그리고 경사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경사면 위쪽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을 받을 겁니다. M1에 한해서 X, Y 축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M1에 작용한 힘의 Y 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두 개 있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N1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수직 강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M1G이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M1의 작용한 중력입니다. 질량이 M1의 물체는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Y 방향으로 아무런 변화는 안 생깁니다. Y 방향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0돼야 됩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M1의 크기가 M1G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1에 작용한 힘 중에 힘의 X성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두 개 있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1이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장력, 그 다음에 이 힘은 거기가 FK1이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수평면에 의해서 M1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이죠. 근데 운동마찰력의 크기는 수직강력의 크기에다 운동마찰 계수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M1에 작용하는 수직강력의 크기가 M1G니까 수평면에 의해서 M1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의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M1에 작용한 힘 중에 힘의 X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M1의 가속도에다 M1 질량 곱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이제 M2에 대해서 M2에 한해서는 M2는 경사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M2에 한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 X 방향,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XY축을 선택하게 되면 M2에 작용하는 이 중력이 XY 평면상에 놓게 됩니다. 이 중력을 X성분과 Y성분을 분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하면 되죠. 이 녀석이 M2에 작용하는 중력의 X성분, 이 녀석이 Y성분이죠. 그럼 M2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이 화살표의 길이 M2G, 그리고 경사각이 C다면 이 각이 C답니다. M2에 작용하는 중력의 X성분의 크기, 이 화살표의 길이 M2G sin C다죠. Y성분의 크기, 이 화살표의 길이 M2G cos C답니다. 그럼 이제 M2에 작용하는 힘 중에 힘의 Y성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우선 이 힘은 크기가 N2면서 M2에 작용하는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수직 강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크기가 M2G cos C다면서 마이너스 Y 방향을 하고 있는 중력의 Y성분입니다. 질량 M2의 물체는 경사면 아랫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지 플러스 Y 방향으로 아무 일 안 생깁니다. Y 방향의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0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2가 M2G 코사인 시타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M2에 작용한 힘 중에 힘의 X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M2G sin 시타면서 플러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중력의 X성분,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2면서 마이너스 X 방향을 하고 있는 장력,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FK2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경사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이죠. 근데 좀 전에 경사면에 의한 M2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의 크기를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M2에 작용하는 힘 중에 힘의 X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M2의 가속도에서 M2 질량 곱함과 같아야 됩니다. M1이 오른쪽으로 끌려간 만큼 M2가 경사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이 말은 M1과 M2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M1과 M2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를 A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1의 가속도 A1은 가속도의 크기는 A이고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속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A1을 플러스 A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M2가 갖는 가속도 A2는 가속도의 크기는 A이고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속되죠. 그래서 A2를 플러스 A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도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1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M2가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르래가 이렇게 회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도르래가 회전하는 방향을 회전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선택해 버리겠습니다. 도르래는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르래에 한해서는 토크만 생각하면 됩니다. 도르래 두 개의 힘이 작용하죠. 크기가 T2인 장력과 크기가 T1인 장력이 작용합니다. 두 장력에 의한 토크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T2인 장력은 이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고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합니다. T2가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각이 90도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토크의 크기는 T2 크기에다가 반지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용하는 크기가 T2인 장력은 도르래를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회전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T1인 장력, 크기가 T1인 장력은 이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고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이 9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1에 의한 토크의 크기 T1에다가 반지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크기가 T1인 장력은 도르래를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T1에 의한 토크의 크기는 T1R이고 회전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도르래에 작용한 힘에 의한 R자 토크입니다. R자 토크는 각 가속도에다가 관성 모멘트를 곱한 것과 같죠. 도르래를 한 개의 원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원판에 한해서 원판의 가운데를 수직하게 전환축 회전축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관성 모멘트 2분의 mr 제곱이죠. M1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M2가 경사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M1과 M2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고 했죠. 근데 M1과 M2의 움직임은 도르래 가장자리의 회전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 말은 M1과 M2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는 도르래 가장자리에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도르래 가장자리에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도르래의 각 가속도에다가 반지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M1과 M2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와 도르래가 갖는 각 가속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가속도는 R분의 A가 되니까 여기 있는 각 가속도 알파를 R분의 A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R을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T2 빼기 T1이 2분의 1 대문자 MA가 되게 됩니다. 이 식과 이 두 개의 식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좌변에 이게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T2 빼기 T1이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우변으로 옮긴 다음에 가속도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속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알고 있는 값들 다 대입해서 M1과 M2가 갖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게 되면 가속도의 크기 0.309m/s 제곱됩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정해졌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줄의 이 부분에서 장력의 크기 T1 정할 수 있습니다. T1 이렇게 되거든요. 알고 있는 값 다 대입해서 T1 구해보게 되면 7.67N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를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이 줄에서 장력의 크기 T2를 정할 수 있겠죠. T2가 이렇게 되거든요. 알고 있는 값들 다 대입해서 T2 구해보게 되면 9.22N 됩니다.